노후 하면 떠오르는 곳 대부분 요양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은 바람. 더 이상 요양원은 노년의 유일한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는 시설이 아닌 집처럼 살면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힘들게 일궈온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고립감 때문에 요양원 대신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찾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선택하는 현실적인 노후 대안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은 그 갈림길에서 새로운 선택을 한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에고, 이 무릎은 언제쯤 나아지려나. 그래도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영희 할머니 74.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보내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어옵니다. 할머니, 요즘도 혼자 잘 지내시죠? 그럼요. 아직은 멀쩡해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뭐. 하지만 아들 민철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계시면 밥도 챙겨주고 간호도 받아요. 뭐라고? 내 집에서 나가란 거냐? 어머님,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짐이냐? 너희한테 짐 되는 거냐고. 며칠 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철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뭐 하세요? 엄마 좋아하는 반찬이랑 과일 좀 사왔어요. 오냐,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 저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할 얘기 없어. 엄마, 제가 요즘 엄마 걱정이 많아서요. 아파트에서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요. 왜 불안하니? 엄마는 괜찮아. 텔레비전도 잘 나오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너희들이 해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본다. 그게 아니죠. 언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시면. 그래서 결국 그 얘기 하려고 왔구나. 요양원.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빚도 좀 있고요. 저희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한시름 놓고요. 아들아, 엄마는 여기 살다 죽을란다.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도 마. 영희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철은 차마 할머니를 잡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민철은 아내 지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하네요. 여보,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몰라. 내가 요양원 얘기 꺼내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나도 마음 아프지. 나라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겠어.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우리 빚이 얼마야? 엄마 혼자 생활비랑 의료비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나도 나대로 돈 들어갈 곳 많고. 이 아파트라도 팔아서 해결해야지. 여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머님한테는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잖아요. 아버님과의 추억도 있고 평생 읽어오신 삶의 터전인데. 그럼 어쩌라고.
답답해 죽겠네. 내가 무슨 불효자식 같아서. 근데 나라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철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도 찾아봐요. 어머님이 행복하셔야 우리도 편하죠.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 아나요? 찾아보면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어머님 마음부터 풀어드리고 함께 알아봐요. 그날 저녁 민철은 인터넷 검색창에 놓인 복지를 검색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요양원뿐입니다. 그때 지혜가 옆에서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여보, 이거 봐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래요. 저렴한 보증금이랑 월세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 안에 복지관도 있대요. 이런 것도 있었나? 우리도 이걸 몰랐는데 엄마는 더 모르시겠지? 다음 날 민철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팜플릿 대신 고령자 복지주택 팜플릿을 들고 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여기 좀 가보실래요? 어딜 가자고? 요양원 아니에요. 엄마가 사시는 곳이랑 멀지 않은데 새로 지은 아파트래요. 여기 팜플릿 좀 보세요. 어머님, 요즘은 요양원 말고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대요. 집처럼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한 건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래요. 집은 바꾸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생 산 집인데.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가 집을 떠나는 게 싫다는 거. 근데 엄마가 자꾸 다치고 힘들어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한 번만 가봐요. 모델하우스라도. 영희 할머니는 마지못해 팜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는 깔끔한 아파트 단지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거, 복지, 모두 갖춘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고 정부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지은 아파트래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에 복지관도 있어서 친구분들도 사귀고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아파트 옮기는 게 쉬운 줄 아니? 엄마, 저랑 딱 한 번만 가봐요. 마음에 안 드시면 얘기 안 꺼낼게요.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할머니는 조금 놀랐습니다. 미닫이문, 안전 손잡이, 응급 비상벨 같은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욕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 손잡이도 설치돼 있습니다. 모든 문은 미닫이 문이고 응급벨도 방마다 달려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하네. 우리 집엔 이런 게 없는데. 할머니, 저도 여기 와서 친구가 생겼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던 영희 할머니. 하지만 조금씩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집 같아 보여? 모르겠다. 근데 마음이 좀 편하네. 깔끔하네. 근데 복지관은 뭐 하는 곳이냐?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요가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 프로그램도 많대요. 매주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어르신들이 다 웃고 있네. 네. 친구분들도 많을 테니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마음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외롭지 않게,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여기 얼마냐? 엄마,
우리도 부담 없을 만큼 저렴해요. 요양원 비용의 절반도 안 돼요. 2달 후 영희 할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웃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이곳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요가 교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요가를 다 해보네. 허리가 다 펴지는 것 같아.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옆자리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다 은퇴한 분이었고 그 뒤로 둘은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얼굴을 보는 단짝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도 취미로 주일에 한 번씩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농사만 지어봤지 붓 잡아본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근데 알록달록 색칠하니까 괜히 마음이 편해지네요. 제가 젊을 땐 사진 찍는 게 취미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니 또 색다르네요. 농사꾼의 아내, 은퇴한 선생님, 사진이 취미였던 할아버지까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영희 씨, 오늘 반찬은 감자조림이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우리 집 며느리가 해주던 거랑 똑같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자식들 있어도 다 멀리 있으니 하루 삼시세끼 혼자 하는 식사가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식사 자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가는 자리에서 영희 할머니의 눈빛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일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곳. 영희 할머니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봐. 그리고 상추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네. 우리 딸 오면 좀 싸줘야겠다. 영희 씨 요즘 아주 얼굴에 꽃이 폈어. 아드님도 자주 오고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하도 바빠서 오지 말라고 할 판이네. 내일은 요가 수업 가야 하고 모레는 문화센터에서 한글 교실도 시작해. 세상에 영희 씨 아주 바쁘네. 나도 요가 한번 배워볼까? 배우세요. 아주 좋아요. 몸이 아주 시원해.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할머니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 할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며칠 전 아들 부부가 찾아왔을 때 엄마 힘들게 요리하지 말고 나가서 드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걱정 섞인 말에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들 괜찮아.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배달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 친구들이랑 같이 텃밭에서 기른 상추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날 저녁 민철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차려준 밥상을 보며 민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머님 집이 너무 예쁘네요.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그럼. 외롭지도 않고 걱정할 일도 없고. 너희한테 짐 안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돈 문제만 생각했는데 엄마가 행복한 게 먼저였는데 죄송해요. 나도 너희 힘들게 할까봐 겁났어. 근데 이제 알았어. 나도 행복할 수 있단 걸.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요양원 비용 때문에 허덕이지 않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에 갇힌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당당한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갇힐 뻔했던 요양원이라는 단어 대신 이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아주 행복해. 여보, 거기서도 나 응원해줘요. 영희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보이며 따뜻한 차 한잔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더 이상 요양원만이 유일한 노후 대안은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모든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과거 실버타운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급 주거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병원, 마트, 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근교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나 청소 같은 생활 편의를 넘어 의료 인력이 상주하거나 대형 병원과 연계된 의료 특화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를 일상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실버타운이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 주택입니다. 정부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공급하는 이 주택은 노년층의 생활 편의를 위해 처음부터 미닫이문, 안전 손잡이, 비상벨 등을 갖추고 있어요. 일반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깨끗한 시설에서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나 노인 공유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시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이 함께 살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서로 돌봄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대다수 어르신들은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집을 지키면서 생활비까지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바로 이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를 감지하는 센서, 응급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벨 등 첨단 기술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후를 위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심 근교형 실버타운. 둘째, 정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경쟁률이 높습니다. 셋째, 어르신끼리 함께 사는 공유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되어
낙상 센서나 응급벨로 안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가 아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노후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또는 나의 노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